네, 여러분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스윙을 하니까 그렇게 힘 들이지 않고 101마일의 클럽 스피드가 나왔습니다. 볼 스피드 150마일, 스맥 스피드 1.49. 이러면 이제 256m 정도의 거리가 나가게 되죠. 보시다시피 제가 항상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택앵글은 플러스 3.9도, 그리고 로우 포인트는 11.1cm 비포에 이제 공보다 뒤에 11.1cm 뒤에 최하점이 형성되니까 어퍼 스윙이 가능해지고, 그러면 이제 공의 비거리는 굉장히 쉽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클럽 샤프트의 탄성을 이용한 그런 스피드를 이용한 스윙을 하시면 충분히 클럽 헤드 스피드를 100마일까지 충분히 가능하시니까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지스쿨 하준홍 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이제 클럽 스피드 향상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가 저번에는 제가 이제 로우 포인트, 최하점과 어택 앵글을 향상시켜서 한 90마일 초반의 스피드로 230, 40m를 칠 수 있는 그런 정타율에 관한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그런 로우 포인트와 어택 앵글을 상향 타격으로 만들어 정타를 높이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클럽 스피드를 조금 더 강하게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아마추어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00마일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클럽 스피드가 100마일에 도달하고 로우 포인트 어택 앵글이 향상된 좋은 스매시 패턴, 정타율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250m 이상, 조금 뭐 이렇게 바운드만 좀 좋다면 정말 300야드까지 가능한 그런 저희가 연습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클럽 스피드를 늘리기 위한 연습 방법 지금 이제 알려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근본적으로 스윙 스피드가 한 85마일에서 90마일이 채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90마일 가까이, 일단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적으로 제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85마일에서 90마일이 채 안 되는 분들이 일단은 90마일을 늘릴 수 있는 법, 그거를 우선 먼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이프대를 한 20kg짜리 내가 들 수 있는 힘이라면 충분히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90마일 이상의 스윙 스피드 낼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휘둘러도 체격도 좋고 그런데 90마일이 안 나오신 분들이 또 은근히 계세요.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힘이 없다기보다는 타이밍을 못 맞추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을 치는 순간에 가장 빠른 클럽 스피드 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리듬하고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85마일에서 우리가 90마일로 늘리고 싶다. 일단은 되게 중요한 게 타이밍, 박자가 리듬이 안 맞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 어떤 경우가 있으시냐면 백스윙을 들었다가 다운스윙을 엄청 세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 순간 세게 한 다음에 오히려 맞을 때는 공을 맞춰야 되니까 세게 하고 이렇게 살살 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막 땀을 막 뻘뻘 흘리시면서 여기서 내가 힘은 주는데 정작 맞는 순간에 헤드 스피드는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시면 당연히 거리가 안 나겠죠. 난 힘을 쓴다고 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 유형, 이번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들어놓고 그냥 손은 가만히 있고 몸만 이렇게 확 들려버리신 분이 있어요. 이거 뭐 우리가 이제 얼리 익스텐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어떻게 될까요? 몸이 많이 열리고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나면서 거리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럴 경우 어떻게 하셨느냐? 세게 치는 연습이 아니고 저는 타이밍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타이밍만 맞으면은 무조건 스윙 스피드, 그러니까 거리가 아니고 스윙 스피드 기준으로, 트랙맨 기준으로 90마일 초반까지 나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충분히 가능하세요, 남자분들은. 자, 백스윙을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전 처음에 백스윙을 들어주시고 다운스윙 전환될 때 속도를 똑같이 하셔야 돼요. 천천히 백스윙 들어주시고 다운스윙 전환 때 하체가 전환하고 상체가 따라오면은 손이 지렛대처럼 끌려온 느낌을 가지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끌려와서 이 앞에서만 헤드만 툭툭 던져줘도 저는 충분히 스피드를 얻으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자, 두 가지 유형이겠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게 전환해주고 그 다음 헤드만 툭 던져주고 다운스윙 부드럽게 전환 앞에서 툭. 그럼 이 느낌 때 헤드가 속도가 전달된다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자, 잘못된 유형 1. 이렇게 치시는 분. 위에서 엄청 급하시고 맞는 순간에 느리신 분. 그 두 번째.
이렇게 들려버리시면은 속도를 절대 내실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세게 하지 마시고 백스윙 들어주시고 부드럽게 전환하고 내려오겠죠. 내려오죠. 여기서 헤드를 던져주셔야 돼요. 그럼 이거 연결해서 하면 들어주고 전환하고 앞에서 던져주기.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원하시는 클럽 스피드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제가 굉장히 부드럽게 쳤는데 한 80마일 정도의 스피드, 88마일의 스피드가 나왔네요. 한 90마일 가까이. 거리는 뭐 좀 약간 낮게 가는 바람에 한 210m 정도 나가셨는데 이 정도 여러분들께서 스윙 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세요. 그래갖고 내가 스윙 스피드가 85에서 90마일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타이밍을 연습하신 다음에 휘두르는 그런 느낌을 연습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로우 포인트와 어택 앵글을 이용해서 90마일 중반 정도, 한 90마일에서 95마일 사이에서 230m 정도 쳤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100마일까지 끌어올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요령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몇 가지 도구를 준비했는데 제가 한 10,000원인가 20,000원 산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골프 스윙 이제 로프라고 해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요걸로 무슨 연습을 하시느냐, 내가 몸을 활용하는 연습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로프로 스윙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을 너무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제가 한번 로프를 휘둘러 볼게요. 리듬을 타요. 그러면 자 여유 있게 하나 둘 보세요. 하나 둘 로프가 들어서 내 등을 치고 그 다음에 넘겨야 타이밍이 나오는데 급하신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스윙할 수 없어요. 들었다가 여유를 갖고 그대로 휘둘러줘야 되는데 손이 너무 빠르신 분들은 보이시죠? 지금 등짝을 그냥 세게 내려치는 거.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서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되세요. 자 보세요. 쉬지 않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스윙을 자 하나 둘 등에 떨어지고 휘두르고 등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떨어지고 휘두르고 떨어지고 휘두르고 이거 되면 이제 몸을 이렇게 쓰세요.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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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을 사용하시면 출렁 출렁 이러면 몸에 리듬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스윙을 휘두르는 타이밍이 생겨요. 이게 이제 몸을 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그립끝이 달린 스윙 스틱이에요. 요거는 가볍잖아요. 요걸로 뭘 연습하시느냐, 요걸로 저희가 이제 암 스피드, 손을 휘두르는 법을 배우실 거예요. 자,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얘를 스윙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얘가 바람 소리 내려면 채찍처럼 휘둘러야겠죠. 손으로만 이런 바람 소리, 이런 가볍게 채찍처럼 휘두를 수 있는 손의 스피드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말한 로프와 그리고 이 스피드 스틱, 요걸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바디를 이용해서 손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임팩트 백입니다. 임팩트 백으로 어떤 거 연습할 거냐면 헤드 무게를 연습할 거예요. 임팩트 백으로 헤드 무게 느낌 연습하실 거예요. 자, 임팩트 백을 칠 거예요. 그러면 자 잘못된 이 이거겠죠. 보세요. 제 손을 잘 보시면 잘못된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힘을 줘버리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자 가볍게 헤드 무게로 퉁 놔주는 느낌이죠. 헤드 무게로 보세요. 이렇게 놔주면 헤드의 무게가 굉장히 끝에 강력하게 전달돼요. 여기서 손을 세게 잡으시는 게 아니고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헤드 스피드, 헤드의 힘이 전달되는 원리예요. 자, 내가 채를 들었다가 보세요. 하나, 둘 들었다가 보세요. 여기서 던져버리는 거죠. 리듬을 생각해서 하나, 둘 이렇게 내가 클럽을 절로 집어 던질 수 있다면 이게 엄청난 헤드 스피드의 느낌인 거예요. 결국 내가 스윙이라는 거는 회전을 해서 갖고 와서 그랬다가 그 원심력에서 던질 줄 알아야 스피드가 나는 건데 많은 분들은 이 힘으로 쥐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힘을 쥐면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결국 골프는 이게 힘이에요. 이게 아니고 내가 무거운 아령을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내가 들고 있는 무거운 거를 툭, 툭. 이게 골프에서 힘이 전달되는 이게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저처럼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아마추어 분들도 힘이 없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힘이 있으면 내가 팔뚝의 힘을 몸의 힘으로 그냥 있는 힘으로 치면 뭐 스윙 스피드 100마일, 110마일 나오시는 아마추어 분들 계시긴 하세요. 물론 공은 난사가 돼도. 근데 내가 아주 파워풀하지 않다면 이런 원리를 파악해서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100마일 초반대 클럽 스피드는 아마추어 분들이 전 가능하다고 봐요. 예, 그 이상은 쉽진 않죠. 왜 저도 한 100마일 초반 정도 나오니까요. 예, 그러니까 100마일까지 우리가 목표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야구를 좋아해요. 자, 제가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손에 걸었는데 이거를 던지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공을 세게 던지려면 투수가 그러면 와인드업을 하겠죠. 와인드업을 해서 딜리버를 갖고 와서 이렇게 앞에서 휘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똑같은 거 힘을 오른발로 모아요. 손을 쓰는 게 아니고 체중이 가죠. 체중이 가면서 마지막에 앞에서 방금처럼 앞에서 수건을 휘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골프도 마찬가지. 백스윙 들어요. 체중이 이동돼요. 왼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게 끌려 온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이거를 여기서 수건을 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있으셔야 이게 우리가 스윙의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그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파악하자는 의미죠. 테니스를 우리가 서브로 해요. 테니스 선수 어떻게 해요? 서브를 때 탕탕 튕긴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탕탕 튕겨서 충분히 내가 공을 높이 던지죠. 던져놓고 타이밍 잡아 때리잖아요. 탕탕. 자, 백스윙 한 다음에 팔로우. 리듬 똑같잖아요. 백스윙 팔로우. 똑같은 리듬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야구나 뭐 테니스라든지 그런 운동을 접하신 분들은 이거를 한번 응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을 들어줍니다. 그럼 하체가 전환해서 내려오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서 충분히 텐션이 느껴지고 내가 클럽 몸을 끌고 오잖아요. 그럼 고무줄을 당긴 상태라고 칠게요. 고무줄을 쫙 당긴 상태예요. 그러면 고무줄을 놔주면 끝이 어떻게 될까요? 탕 하고 튕기겠죠. 아까 전에 제가 골프채를 앞으로 집어 던진 것처럼 세게 안 치셔도 돼요. 세게 안 치셔도 돼요. 그냥 부드럽게 타이밍 잡아보는 거예요. 클럽이 지나가는 거 냅두시는 거예요. 오케이. 예. 지금 99마일 나왔네요. 백스윙 들어서 전환되고 내려오면 이쪽 사이드가 당기죠. 그러면 클럽이 끌려오는 힘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클럽 스피드 된다는 거는 내가 뭐를 하지 않는 거고 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얘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자꾸 뭘 하려고 하시니까 뭐예요? 여기서 내가 세게 한다는 생각이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가 걸려버리는 거죠. 그럼 브레이크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 나는 힘을 준 것 같은데 거리가 안 나가죠. 힘을 줬죠. 어떤 힘을 준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얘가 가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그게 스윙 스피드의 핵심이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100마일 한 99마일 갖고도 250m 나가긴 하는데 지금 보세요. 어쨌든 제가 원래 휘둘렀던 한 100마일 초반보다는 103.8마일 조금 더 속도가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택앵글이 좀 아쉽네요. 어택앵글이 한 3도나 로우 포인트가 한 10도 정도 됐으면 충분히 이 스피드 갖고도 270m 가까이 갈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제 어택앵글 로우 포인트가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100마일 초반까지는 저는 스피드 늘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이 클럽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들이 딜리버리라고 하죠. 백스윙을 들었다가 내가 몸이 다시 방향이 전환되는 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그랬을 때 이 근육이 쭉 늘어나고
땡겨오잖아요. 고무줄을 땡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고무줄을 땡기는 느낌을 놓으면 채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백스윙을 들면 우리의 연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골프 치면 여기서 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 가는 거를 아무것도 해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가는 대로 냅두셔야 돼요. 그럼 저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7-3 연습법. 뭐냐면 공을 10개를 치면 여러분들 7개는 어택 앵글과 로우 포인트 어택 앵글 생각해서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좀 더 정타율을 맞추는 거죠. 자, 스피드 주는 게 아니고 정타율 생각해서 천천히 뒤에서 로우 포인트와 어택 앵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연습을 해주시고 3번 정도는 정말 세게 가는 거, 빠르게 가는 게. 그 빠르게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내가 스윙을 세게 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느낌을 종합해 보면 백스윙을 들었다가 힘으로 이게 아니라 백스윙을 들었다가 순식간에 피니시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팩트 순간은 뭐예요? 그러니까 임팩트는 지금 우리가 속도 얘기만 했잖아요. 속도 얘기만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임팩트가 맞던 말던 그냥 내가 백스윙에 들었으면 힘이 세게 하는 게 아니고 빠르게 백스윙 탑에 갔다가 백스윙 탑에서 전환이 되면서 빠르게 피니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맞든 안 맞든 그냥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맞겠죠. 막 치게 되면 처음에 막 이렇게도 맞고, 예, 뭐 또 처음에는 또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짜붕도 나고. 그런데 이게 익숙하시다 보면 이 느낌이 익숙하시다 보면은 훈련하시다 보면 내가 그 속도에 내는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프채는 샤프트의 탄성이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느끼는 방법인 거죠. 내가 들었다가 힘으로 우겨가는 게 아니고 들어놓고 빨리 넘어가 버려야 돼요. 공이 맞는 임팩트 공간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들었으면 여기서 골프에서 말하는 스피드는, 골프에서 말하는 힘은 바로 요 속도, 이게 바로 속도에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바로 클럽 스피드가 올라가지 않죠. 골프는 쉬운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연습을 여러분들께서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한 달 정도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한 10번 내지 뭐 12번 연습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속도에 대한 분명히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하다가 도저히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컨텐츠를 또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은 완벽한 피칭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타격에 관심이 없고 이제 투수 메커니즘에 관심이 있는데 그럼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볼 거 아니에요. 순수 동호회 그 아마추어의 마음으로. 그러면은 이 유튜브를 보면은 너무 좋아요. 그 따라 해봐요. 잘 되다가 또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걸 봐봐요. 그런데 이렇게 이것저것 보다 보면은 그 전에 배웠던 그런 것들이 종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계속 뭐 이것만 해보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10번이면 10번, 뭐 20번이면 20번 제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잘 되면 밀고 나가시고 그러다가 이게 좀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럼 또 다른 컨텐츠를 한번 봐보시는 거예요. 제 컨텐츠가 아닌 뭐 다른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해보시면서 이게 대부분 정리가 되실 거예요. 아무튼 처음에는 어렵지만 조금씩 배워나가시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가까운 곳에 가셔서 레슨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